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코드포스 라운드 797번 디비전 3 세트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 797번 라운드는 웬만하면 제 시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날 다음 날이 건강검진이었거든요. 그리고 건강검진에는 수면 내시경도 포함이 돼 있고 뭐 혈압도 재야 되고 그러니까 전날에 밤새 코드포스를 하고 혈압을 쟀는데 제대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수면 내시경에 제대로 잠을 못 들어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 전날에는 웬만하면 밤에 뭔가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더 지저분한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한 얘기 안 할게요. 네.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면 나중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고요. 아니 뭐 인트로 이상한데 너무 시작해보죠. 그래서 A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A번 문제. A번 문제는 이런 그 시상식 플랫폼 이런 뭐 페데스탈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시상식 플랫폼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무슨 코드포스 로고처럼 생겼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그 가운데가 1등석이고요. 그 다음이 2등이고 왼쪽이 2등이고 오른쪽이 3등이에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1등 자리가 2등보다 커야 하고 3등 자리가 2등보다 작아야 한대요. 그래서 1, 2, 3 순으로 그 서로 스트릭틀리 인크리징하게 그러니까 그 서로 오름차순으로 되도록 내림차순으로 되도록 그렇게 총 n개의 돌을 써서 그러니까 n개의 블럭을 써서 이걸 만들고 싶대요. 그때 그 1등 자리가 가능하면 낮아지도록 그, 돌 3개, 자리 3개를 만들려면 돌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를 왼쪽에서부터 출력합니다. 네. 1, 2, 3등 순서가 아니라 왼쪽에서부터 2, 1, 3등 순으로 출력을 하는 문제예요. 저는 별로 이 문제 좋아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2등부터 출력을 해야 해서 이렇게 그 첫 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 n이 특정 개수일 때 답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3이 됐을 때 답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n이 3의 배수일 때, 이렇게 2, 3, 1 이런 식으로 답이 구해졌으면 거기에 블럭이 3개 추가되면 이렇게 3, 4, 1일 거고 플러스 3씩 했을 때 답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3의 배수일 때 그리고 나머지가 1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가 0인 경우죠. 나머지가 0인 경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1인 경우에는 여기가 3칸이고 2칸이고 1칸이면 그러면 한 칸 더 놔야 되니까 한 칸 더를 여기다 놓으면 너무 많죠. 그래서 아니, 이게 맞나요? 음, 여기 10에 대한 경우가 어, 네, 이게 맞네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0을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밑에 하나 더 있으면 근데 이거는 이거랑 거의 다 같은 답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2, 4, 1 형태로 나머지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나머지가 2인 경우에는 그, 여기서 하나 더 놓으려고 시도해 봅시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 나머지가 2인 경우에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머지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뭐냐면 이 이상 밑에다가 뭔가 더 추가하면 추가해도 답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해법이고요.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놓으려고 하면 이게 n이 10만 개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죠.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를 그냥 세 개를 적당히 분배를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A, B, C 순서 조건이 될 때까지 그냥 하나씩 옮겼어요. 마치 버블 소트 하듯이. 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될 때까지 옮겨서 그 조건이 되면 출력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가능한 방법을 하나 찾아서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상당히 문제 지문이랑 입출력 방식이 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였죠. 진짜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세 개의 정수를 출력하는데 H2, H1, H3를 출력하래. 진짜 H1, 2, 3도 아니고 2, 1, 3를 출력하래요. 정말 정말 대단한 출력 방식이죠. 네, 이런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어떤 배열 A, B가 있을 때 A에서 B로 배열을 변형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변형 과정이 발생하냐면 모든 배열의 0보다 큰 모든 원소를 1씩 내린대요. 그리고 0은 그대로 두고요. 그 과정을 그 과정을 임의의 횟수만큼 반복을 했을 때 B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 B의 어떤 특정한 원소를 하나 찍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원소 하나를 찍어봐요. 그 원소를 찍어보면 1이죠. 그리고 그 원소는 A 상태에선 3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A에서 3이었던 걸 B에서 1로 만들려면 정확하게 두 번만 연산을 해야 됩니다. 세 번 이상 하면 이게 0이 돼버려서 그거보다 작게 되고, 그 두 번보다 작게 해서 저걸 1로 만들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B에 있는 0이 아닌 원소를 찾아서, 그러니까 0이 아닌 B의 원소 하나를 찾아서 A에 있는 그거랑 매칭을 시켜보면 이 배열 전체가 몇 번 연산을 수행한 결과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A에 있는 모든 원소에다가 그 특정 횟수만큼 연산을 수행을 해봐요. 수행을 하면은 어떤 것들은 그만큼 줄어들 거고 어떤 것들은 0이 되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B랑 비교를 해서 아까 내가 찾은 연산하는 횟수가 맞았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식으로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n이 한 50만 개 정도 되고, 그리고 A랑 B의 원소가 한 10억 개 정도까지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를 1씩 내리는 작업을 다 분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몇 번 수행을 하는지를 B의 특정한 원소를 통해서 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A에 몇 번 적용하면 며칠 되는지를 알아서 전체에 적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B에 있는 원소가 A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아니면 뭐 분명히 세 번 줄여야 되는데 뭐 네 번 줄여야 나오는 값이 들어있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게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 이거를 조금 다르게 풀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나왔던 특정한 이동 횟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동 횟수랑 모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았어요. 저는 그렇게 문제 B번을 풀 수 있고요. B번이 C번보다 어려웠어요. C번을 보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스케줄링 문제인데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그 소재죠.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죠. 그래서 폴리카프가 n개의 그 일들을 하는데, 근데 그 일이 그 순서대로 들어오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일을 수행을 한대요. 근데 그때 그 그 일에는 그러니까 그 일에는 그게 언제 그 일이 언제 주어졌는지, 그리고 언제 끝마쳤는지 많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입력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일이 뭐냐면, 그 일이 들어온 시간이랑 일이 끝난 시간이 주어졌고, 이런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했을 때 각각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출력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출력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언제 시작했는지를, 언제 들어왔는지랑 그 지난번 일이 언제 끝났는지를 사용을 해서 언제 일을 시작했는지를 유추하는 게 까다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스케줄링 룰에 따르면 이미 일을 하고 있을 때 들어왔으면 그 하고 있는 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은 항상 1, 2, 3, 4번 이렇게 순서대로만 들어옵니다. 그걸 이용을 하면 우리는 일을 시작한 시간은 이 일이 들어온 시간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번 일이 끝났을 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 둘 중에서 더 늦은 게, 그러니까 저번 일이 끝난 다음에, 아니, 저번 일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둘 중에서 더 늦은 게 그 일을 시작한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들어왔거나, 아니면 일이 들어온 다음에 끝났거나, 그러면 나중에 그 둘 중에 더 늦은 게 일을 시작한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이 끝난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그 시작한 시간과 끝난 시간을 알게 됐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간단한 뺄셈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작 시간이랑 끝나는 시간만 가지고 이걸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순서대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편했죠, 문제가. 만약에 순서 뭐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던가 뭐 그런 좀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었으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됐을 텐데,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으로 블랙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 문제는 어떤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 위에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K개의 연속된 칸이 전부 검은색이기를 바래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몇 개를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K개 중에 몇 개를. 그래서 그렇게 색칠해야 되는 칸이 최소 몇 개이냐라는 걸 구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중에 K개의 연속된 구간에 그 화이트, 그러니까 흰색이 제일 적은 게 몇 개냐를 구하는 거죠. 그걸 하려면 일단 K랑 N이 각각 20만 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전체 구간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세고 이렇게 세고 이렇게 세고 이러면 시간 안에 절대로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풀 수 있는 두 가지 정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부분합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부분합은 맨 앞에서부터 X번째까지 흰색이 몇 번 나왔는지를 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흰색이 뭐 몇 번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흰색이 몇 번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흰색은 여기서 나온 횟수를 뺀 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흰색이 몇 번 나왔는지를 이렇게 쫙 적어 놓고
나중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흰색이 몇 번 나왔는지를 세려면 그 이 배열에 여기랑 참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 해서 그 특정 부분에 흰색이 나온 최소 횟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 주로 슬라이딩 투 포인터 중에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배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K기를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이렇게 K기 안에 흰색이 몇 개인지를 셀 수 있죠. 이렇게 K기를 세놔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한 칸, 여기서 한 칸 이동한 여기에 K기를 세려면 우리는 이게 하나가 빠지고 이게 하나가 들어온다라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만약에 흰색이었으면 이걸 하나 빼고 이게 만약에 흰색이면 이걸 하나 더하는 식으로 이거 구한 다음에 그 다음 걸 한 칸만 봐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연속된 구간의 그 K개만 알고 싶죠.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K개를 봐놓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밀면서 흰색 개수를 파악을 해서 제일 낮은 걸 출력하면 됩니다. 이런 걸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고 문제 풀 때 많이 사용이 되니까 한번 연습해 두면 좋습니다. 어, 사실 이쪽 예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괜찮은데 저 이쪽으로 풀었거든요. 이쪽으로 풀면은 그러니까 부분합을 사용해서 풀면은 이렇게 그 앞에서부터 몇 번째에서 그 몇 번째 마이너스 k 번째까지 사이에서 몇 번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요. 어, 뭐 지금 생각난 김에 다른 저쪽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죠. 일 90이었죠? 저쪽 방법으로도 풀어보죠 우리. 그래서 어, 그래서 앞에서 K개를 세서 그래서 그리고 조기 값을 이렇게 해놓고 맨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맨 앞에서 0번부터 몇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 구간들에 대해서 한 칸 움직이는 거 이게 빠지는 칸에 대한 연산이고 이게 새로 들어오는 칸에 대한 연산이죠. 이거를 한 칸 한 칸 이동할 때마다 한 번씩 연산을 해줘서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그 답이랑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출력하면 되는 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예제가 잘 나오고 잘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칸 한 칸
이렇게 맨 앞에서부터 K칸에 대해서 답을 구해놓고 그리고 그 K칸을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면서 한 칸이 그러면 한 칸이 빠지고 한 칸이 들어오죠. 그 빠지는 칸이랑 들어오는 칸에 대해서 각각 그 흰색 개수를 계산을 하면 그 다음 K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칸 밀었을 때 K칸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K-N번 반복하면 그러니까 그 구간이 끝까지 갈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2번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문제 2번을 볼게요. 문제 2는 그 n개의 상품이 있고 그리고 그 n개의 상품이 각각 그 무게가 AI일 때 그 이거를 파는데 팔 때 가치가 AI 그 항상 두 개씩 묶어서 팔아요. 근데 두 개씩 묶어서 팔고 항상 가치가 그러니까 팔 때의 가격이 그걸 K로 나눴을 때만큼이래요. 그리고 K는 처음에 주어진 그 고정된 값일 때 그때 우리는 그 어떻게 페어링을 잘 해서 전체 가치가 제일 크도록 하고 싶어요. 그때 총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K는 1000 이하의 정수이고 N은 20만까지고 그리고 어, 음, 네,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그리디한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K를 K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고 그, 그 나머지 이외에 해당하는 부분,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는 이미 어차피 가치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값들을 K로 나눈 나머지만 가지고 이렇게 그 정렬을 해서 배열에다가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K가 뭐 10이면 뭐 9, 8, 7, 5, 2, 1, 1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렬을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좀 몇 가지 좀 그리디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구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구를 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페어링을 하면 그 페어링한 것들의 합이 그 전체 K 10을 넘겨서 가치가 1 올라갈 거고요. 어떤 페어들은 만약에 이렇게 페어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의 합이 7이 되기 때문에 10을 안 넘어서 그 가치를 1을 못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합이 10을 못 넘어서 가치를 못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구를 생각을 하면 이 구랑 페어링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나머지가 낮은 거랑 페어링을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이런 8짜리랑 페어링을 하면 7이 남고 어차피 1 만들고 나서 7이 남는 건 손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구라는 값을 하나 봤으면 그거랑 매칭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낮은 걸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맨 앞에 있는 값부터 하나 찾아가지고 그 값이랑 매칭이 되는 이 배열 위에 있는 제일 작은 값을 하나 찾아서 그거랑 이거를 같이 뺍니다. 마찬가지로 뭐 만약에 뭐 87 없었다고 뭐한 여기 7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7이랑 매칭이 되는 값을 이렇게 배열 위에서 찾아서 5랑 같이 빼요. 이런 식으로 빼는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그 바이너리 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매번 이렇게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밸런스드 바이너리 트리에다가 구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 트리 그러니까 밸런스드 바이너리 서치 트리 같은 경우에는
C++ STL의 맵이나 셋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런 구현 방식이 있고요. 일단 이런 구현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이거 할 때 가정이 뭐였냐면 이 어떤 7이라는 값에 대해서 그 어떤 적당한 페어링이 있으면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가치가 낮은 거랑 페어링을 해서 꺼낸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순서를 반대로 보면 말이죠. 순서를 반대로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1부터 봐도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1부터 보면 1이랑 그 페어링 되는 게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쪽 끝에만 봐도 돼요. 왜냐면 그 맨 끝에 있는 제일 작은 값인 1이랑 페어링을 해서 이쪽 끝에 있는 게 매칭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9가 있어요. 이 9가 매칭이 되면 이 9는 이게 아니라 뭐랑 해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작은 것부터 봤을 때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게 매칭이 되면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걸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빠져요. 만약에 제일 작은 거를 봤는데 그 다음 그리고 제일 큰 거랑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이랑 7이에요. 그럼 매칭이 안 되면 그러면 1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넘기는 걸 포기를 해야 되죠. 포기를 하면 뭘 버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일 작은 거 2개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제일 큰 것부터 찾는 방법으로 구현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바이너리 서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2개를 각각을 빼려면 이렇게 밸런스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써야 돼서 꽤나 복잡하지만 제일 작은 것부터 버리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제일 뒤에서부터 제일 가치가 낮은 게 뭐고 제일 가치가 높은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일 가치가 낮은 거랑 제일 높은 거랑 매칭을 시키던지 아니면 제일 가치가 낮은 거 2개를 버리던지 두 가지 연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그냥 뭐 더블 엔디드 큐 그러니까 덱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배열 위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냐면 뭐 물론 바이너리 서치를 써서 큰 것부터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쪽이 좀 더 구현이 간단합니다.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총 n개를 가지고 왼쪽 끝 오른쪽 끝을 봐서 그 오른쪽 끝에서 2개 아니면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식으로 저는 이거를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큰 거에 대한 가정도 성립하고 작은 거에 대한 가정도 성립하는 2가지 방식이 적용이 되는 그리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2를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문제 F. 문제 F 같은 경우에는 좀 2가지 문제를 섞어놓은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은 이 배열을 섞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링을 섞는데 그 섞는 방법이 이렇게 퍼뮤테이션으로 정해져 있어요.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그 1부터 n까지를 섞어놓은 걸 퍼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퍼뮤테이션에 따라서 섞는데 그러면 네, 그렇게 그 이미 횟수만큼 섞었을 때 그 원래 배열이랑 똑같은 게 나오려면 몇 번 섞어야 되는가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최소 몇 번 섞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똑같은 게 나오는 그 다음 번은 그거의 배수인 게 똑같은 게 다시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 4, 5, 1 이거 너무 별로 좋은 예제가 아니네요. 좀 더 좋은 예제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1, 4, 5, 3 이러면 이것들은 이것들끼리만 섞여요. 왜냐면 2가 여기고 1이 여기죠. 그리고 4, 5, 3도 4가 여기고 5가 여기고 3이 여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섞이는 그룹이 생겨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섞이고 나머지랑은 그 전혀 관련이 없는 그룹 이렇게 그룹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 그룹 내에서는 그 이걸 다시 적어보면 뭐 3, 4, 5 이렇게 그 하나에서 다음 걸로 이렇게 원형으로만 섞는 과정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하나 지날 때마다 그 하나에서 다음 걸로 그 다음 걸로 이런 식으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조금 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섞이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이런 그룹이 있는데 이게 막 A, B, A,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두 번 섞인 다음에도 처음이랑 생긴 게 똑같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게 A, B, C, D나 뭐 A, B, C, A 이런 식으로 이 그룹 크기의 약수 횟수만큼 섞었을 때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그룹 크기만큼 섞어야 되지만 어떤 적당한 그룹 크기의 약수가 있어서 그 약수 횟수만큼 섞었을 때 원래 그룹이랑 같은 게 나오면 그러면 그 적당한 약수의 배수만큼만 섞어도 되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어떤 그 x라는 값을 그러니까 이 그룹을 그러니까 섞어서 원래 것이 나오는 그 시간 x라는 값을 각각 구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x1, x2 이런 식으로 각각 그룹에 대해서 구해 놓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룹이 다 원래 형태가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모든 그룹이 원래 형태가 되려면 각각의 그룹이 원래 형태로 다시 돌아오려면 어떤 xi의 배수가 돼야 돼요. xi의 배수가 되어야 원래 그룹이 아니, 원래 형태의 그룹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모든 그룹이 다 자기 원래 형태로 돌아오려면 이 모든 그룹의 x 값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문제에서 64비트 정수형을 쓰라고만 했지 그거보다 큰 수가 되리라고 얘기 안 했죠. 그러면 그냥 64비트 정수형 안에서 답이 나오리라는 건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땐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랑 B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해봅시다.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할 때 A랑 B랑 B를 통해서 G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AB 나누기 G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코드에 구현을 해가지고 A 곱하기 B 나누기 G로 이렇게 쓰면은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A랑 B를 구했을 때 너무 큰 값이 되어서 그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G를 나누기 전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산 순서를 A 나누기 G 곱하기 B 같은 식으로 이렇게 연산 순서를 바꿔서 너무 큰 수가 발생하지 않게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를 모든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적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사이클 길이 구하는 방법 얘기 안 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몇 번마다 이게 반복되는지를 약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한 방법이 그냥 직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이거를 이 글자들을 한 칸씩 돌려보고 원래 배열이랑 값이 똑같은가를 보고 한 칸 더 돌려보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은 최대 이 전체 크기의 제곱만큼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한 번 체크하는데 한 번 돌리고 체크하는데 이 배열 크기만큼 걸리고 총 n번만큼 돌릴 거니까. 그래서 배열 크기의 제곱만큼 시간이 걸리면 배열 크기의 제곱의 합은 전체 배열 크기의 제곱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돌려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거를
몇 번 만에 원래 상태가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배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이렇게 돌릴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 원래 이걸 갖다가 직접 한 번 돌리고 한 번 돌리고 한 번 돌리고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최대 n이기 때문에 그 몇 번 안에 된다는 게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 길이 안에 된다는 게 보장이 돼 있는데, 근데 전체 사이클은 그 모든 사이클 길이의 최소 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의 사이클은 그 특정 그룹의 사이클보다 훨씬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그러니까 모든 그 값을 한 칸씩 미는 건 답을 구하는데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F번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STL에 있는 로테이트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한 번 사이클 위에 있는 걸 스트링 형태로 만들어서 로테이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한 칸씩 미는 식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F번을 해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G번을 볼게요. G번 문제는 어떤 레일 위에 짐들이 있고, 그게 그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열차가 있고 그 열차의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열차의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최대 속도가 각각 정해져 있어요. 근데 최대 속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열차보다 빨리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있는 열차의 속도가 맞춰져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열차 중에 제일 느린 거에 속도가 맞춰져서 이런 식으로 그 속도별로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룹이 생겼을 때 그때 그룹의 개수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열차의 속도가 중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식으로 열차들이 있고 그 중간에 몇 번 특정한 열차의 속도가 몇으로 바뀌고 이런 연산이 발생해요. 그때마다 이 열차의 그룹의 개수를 출력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까다로운 편인 자료구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한번 푸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열차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열차들은 그 2차원 그래프 위에, 그러니까 이런 그룹화된 열차들을 2차원 그래프 위에 점들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원 그래프 위에 점들로 이렇게 그 어떤 점부터 이렇게 몇 이하, 몇 이하, 몇 이하, 몇 이하가 이렇게 이어진 식으로 2차원 그래프 위에 점들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항상 열차의 속도를 줄이기만 하고 늘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늘리는 문제였다면 이게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근데 줄이는 문제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늘리는 문제였다면, 만약에 여기다가 값을 늘리는 문제였으면 이 값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거에 의해서 이게 연장되거나 아니면 뭐 여기 뭔가 새로운 피크가 생기거나 뭐 그런 좀 처리하기 까다로운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줄어들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이 값이 줄어들었으면, 이 값이 만약에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값이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여기다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최대 노드가 한 개 늘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 시작점들을 이렇게 노드라고 볼 때 노드가 한 개 늘어요, 최대. 그러니까 여기가 기존에 그 앞에 있던 점보다 낮아서 새로운 시작점이 생기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점이 생기는 경우에
기존에 있던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이만큼 내려갔다. 그럼 이만큼 내려갔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보다 높은 걸 여기다 맞춰야 되죠. 그러면 여기보다 높은 걸 이 다음번 거를 참조를 해서 이걸 없앱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이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노드가 이 다음번에 있던 노드가 사라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노드가 하나가 늘거나 여러 개가 하나 이상이 지워지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중간에 여기가 늘었는지 아니면 맨 앞에 여기가 늘었는지 각각 찾아가지고 그걸 내리는 과정만 수행을 하면 되는데 그 내리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노드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다음 노드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를 매번 알아야 하는 거죠. 매번 알아야 하는 그거를 하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STL의 맵을 쓰는 겁니다. STL의 맵을 통해서 이 좌표에 대한, 그러니까 어, 앞에서부터 번호 좌표에 대해서 이 속도를 저장하는 맵을 만들어서 어딘가 수정을 했으면 그 수정하기 직전 지점이랑 같은 지점인지 체크를 하고 같은 지점인지 아닌지 체크한 다음에 같은 지점이 아니면 새로운 지점을 만들고 같은 지점이면 이거를 그대로 내려서 거기 내린 다음에 없어지는 노드가 생기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기존 시작 지점이랑 같은 경우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점들이랑 같은 높이의 뭔가 만드는 경우에 이걸 없애거나 이거랑 병합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 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죠. 이 과정을 적절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이렇게 넣어놓고 값들을 넣어놓고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부터 이거는 맵의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 다음 노드들 중에 지워질 만한 값들을 지우고 그리고 새로운 값을 넣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전체 사이즈를 세서 우리는 결국은 구간의 개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왜 사이즈 마이너스 1이냐면 맨 마지막에 더미 노드를 하나 넣어놔서 그래요. 이렇게 구간의 사이즈를 세서 출력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 G를 풀 수 있고요. 이 세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레이지색의 이분 탐색. 보세요. 저렇게 어렵게 푼다니까요. 네, 그거 좀 그렇죠. 로그 제곱이라. 와, 레이지색의 이분 탐색이라니. 설마 설마 그렇게라고 생각했던 방법을 가지고 풀고 계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797번 세트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질문은 없는 것 같고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세그 써서 되면 되는데 근데 좀 로그 제곱은 이 문제가 아니지. 10만이니까 10만이니까 10만이긴 한데 레이지 세그니까 느리고 로그 제곱이라 느리고
위험하긴 하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오, 다음 주면 포드포스 라운드 800이네.